어떻게 영상의 말투까지 예시까지 똑같이 영상 전체가 거의 토시 하나 안 틀리게 가져가서 어떻게 그 정도 뻔뻔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 정도로 멘탈이 강할까? 비난들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마땅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의를 하고 교육생들을 상대로 일정 수익을 배분하는 강의하는 내용에 잠시 앞서서 소신 발언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은 요즘 떠들썩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 관한 영상들이 참 말들이 많죠. 저 역시도 제 주관적인 생각을 2달 전쯤에 업로드한 적이 있는데요. 분명하게 아셨으면 합니다. 제가 중국 앱의 한국 진출에 대해서 분명 앞으로는 움직임은 지켜봐야 한다고 하면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시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업 간부님들과 대표님들, 회장님들과도 많은 얘기를 나누었었고요. 그런 뒤 영상에서 저의 소견을 말하니 지난 영상에 싫어요도 꽤나 눌리고 절대 중국 앱들의 한국 진출이 절대로 타격이 없다라고 댓글을 다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다 삭제했습니다. 뭐 강의라도 파는 분들인가 봐요. 저도 강의 팝니다. 이 온라인 판매를 다루는 채널들에서만 신기하게도 중국 앱의 한국 진출이 아무 영향이 없다고 말들을 합니다. 당장 오늘 내일은 아니겠죠. 시야가 좁은 것인지 현재 돈 버는 것만 보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팩트는 많은 수요층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비싼 것만 구입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싼 것만 찾는 사람들이 있고 비싼 것과 싼 것을 모두 구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부 싼 것을 구입하는 수요층이 어마어마하게 빠져나가고 있고 현재는 해외 직구 중국, 일본 등 미국까지 국경이 없는 유통이 더욱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속화되는 시스템이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적어도 상품을 팔아서 이익을 내고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든 기업이든 흐름 정도는 지금 현재 흐름 정도는 알아야 하고 뉴스에서 떠들썩하고 우리나라의 정말 큰 대기업들 역시 대책 마련에 시급한 상황인데 아무 지장이 없을 거라니요. 엄청 사업을 잘하시고 지금 매출이 아주 잘 나오시는 분들이겠죠. 모두가 다 당신들 같지는 않습니다. 도대체 왜 이 큰 사회의 이슈를 덮으려고 댓글에다가 비판까지 하는 걸까요? 사업이란 건 지속해야 하는 건데 잠깐 돈 몇 푼 땡기고 시간 낭비하고 말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슈입니다. 제가 백날 말해봤자 제가 몇만 채널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누가 제 얘기를 듣겠습니까? 아마존도 떠들썩하고 쿠팡 역시도 지금까지 투자란 걸 해왔는데 당연히 떠들썩한 지금입니다. 제 말보다는 사업을 지속하고 성장을 원하시는 대표님이시라면 현실을 알고 앞으로 미래의 대처는 어떻게 해나갔으면 좋겠는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결국 브랜딩만이 살아남는다라는 말은 저는 지금도 확고합니다. 내 상품을 메이킹해야 한다. 그래서 B2B에 전념을 하든 브랜드를 만들건 결국 내 상품으로 또는 내 구색만으로 장사를 해야지 지속 성장하고 건강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효자 상품을 늘려가야 하는 겁니다. 키워드 분석만을 통해서 소싱은 앞날이 분명히 흐려질 겁니다. 당장 내일이 아닌 것뿐이지 분명한 대비는 필요합니다. 전문가분들의 수치로 나타낸 영상의 링크를 댓글로 달아둘 테니 영상들 꼭 보시고 현실을 아시고 앞으로 지켜봐야 정답은 나오겠지만 사업을 하면서 작은 대비를 하고 안 하고는 정말 중요한 차이일 겁니다. 요즘 강의파리들이라고 하죠. 뭐 책파리 등등 뭐라도 팔면 파리 피플입니다. 현대도 차파리고 LG도 냉장고 팔입니다. 저도 강의팔이죠. 강의 팔고 있으니까요. 메가스터디 손주은 회장도 저 고등학교 때나 지독한 강의팔이로 성공을 한 케이스고요. 문제가 되는 것이 강의라는 것은 뚜렷한 실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경험도 지식도 없는 정말 얄팍한 꼼수를 가르치면서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해서 결핍만을 파고들어 해당 강의의 가치에 합당하지 않은 강의를 파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강의를 팔고 있으면서도 유튜브에서 노출되는 구독자 수로 엄청 작은 채널을 운영하고 유명하지도 않은 저의 입장으로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실력도 경험도 없이 잠깐의 수익을 또는 유명세를 가지고 과장하고 포장하고 비싼 강의를 판매하는 것은 그것 또한 그들의 실력이라고는 봅니다. 저도 부럽습니다.
어떻게 그 정도 뻔뻔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 정도로 멘탈이 강할까? 어떻게 그 정도로 마케팅을 해나가는 걸까? 이건 역시 능력입니다. 강의도 일종의 서비스이며 상품의 개념이겠죠.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수많은 기업이 상품을 과장하고 포장합니다. 이건 역시 마케팅인 겁니다. 그런데 상품은 고객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해당 값어치만큼의 고객을 만족시킬 수 없다면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겠죠. 여기까지도 고객을 만족시키는 강의라는 서비스의 상품은 분명히 많다고 봅니다. 고객 만족, 고객 경험까지의 만족, 수많은 사람들은 제각각 역량의 크기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기질 그리고 환경, 현재 가지고 있는 자본의 크기뿐만 아니라 투자의 성향 차이까지 다 다릅니다. 분명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죠. 만족하지 못한다고 비난까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거짓을 말하면 당연히 비난을 받아야 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과장, 포장 없이는 인플루언싱이 될까요? 영상과 실제 모습이 100% 똑같은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제가 비난받았다는 건 아니고요. 저는 비난 안 받았습니다. 요즘 강의 시장 형성가보다는 제 강의가 비싸지 않아서 욕은 안 먹은 거겠죠. 제가 뭐 유명한 강사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곧 요즘 시장가 형성만큼의 강의 및 세미나 기획도 현재 저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도 당당하게 준비 잘 해봐야겠죠. 현업셀러의 강의를 들어야 한다. 이것도 저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현업이 맞아요. 저는 현업이 맞습니다. 이번 축구 감독 클린스만 슈퍼스타 선수 출신인데 감독 잘하나요? 히딩크 감독은 선수일 때 슈퍼스타였을까요? 강의, 교육이란 것의 본질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끄집어내주고 올릴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부터 내용이 중요합니다. 바로 세 가지 유형을 접했습니다. 수익 인증을 까라로 하는 건 이제 공식인 거고, 이제는 말씀들을 하는 걸 들어보니 비난할 가치도 그건 없어졌습니다. 가장 짤막한 유형은 먼저 구독자 1000명에서 2000명 정도까지는 직접 내가 채널을 키웁니다. 처음부터 돈 주고 구독자 처음부터 돈 주고 사면 너무 티나잖아요. 물론 처음부터 사시는 분들도 있겠죠. 때려박는 돈이 아마 더 클 겁니다. 그리고 구독자를 1000명, 2000명 정도 늘려놓고 댓글에 어떤 소통, 좋아요가 조금씩 눌릴 때는 그때 돈 주고 삽니다. 그리고 강의를 팔죠.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다 티가 나요. 조회수 1만인데 좋아요가 어떻게 그 영상에 4천이 나옵니까? 조회수 1000에 좋아요가 어떻게 400이 나옵니까? 댓글은 5개, 2개뿐이고요. 댓글까지 살려다가 돈이 좀 부족했나 봅니다. 그리고 강의를 팝니다. 돈 주고 채널을 불리는 경우 진짜 많습니다.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죠. 돈 주고 구독자 수를 늘리고 좋아요에 댓글 알바들까지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옷은 팔아도 돼요. 음식도 팔아도 됩니다. 근데 강의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같은 상품인데 강의는 그렇게 팔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요,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저도 유튜브를 많이 보지는 않는 편이라 특정 지어서 누구를 적을 두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유튜브 영상에서 얘기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채널이 저의 개인적인 경험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보를 드리는 채널인데 어떻게 영상의 말투까지 예시까지 똑같이 영상 전체가 거의 토시 하나 안 틀리게 가져가서 본인 채널에 업로드를 하고 그 영상으로 본인 강의까지 팝니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이해는 할 겁니다. 썸네일이며 뭐 제목이며 따라하는 것도 내용의 일부를 좀 가져와서 내 이야기에 녹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은 저도 충분하게 활용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가고 저는 정중히 메일도 드렸고 영상을 내리는 것조차 저는 권유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한다. 다음에 좋은 얼굴로 기회가 된다면 기분 좋게 인사드리고 싶다라고요. 하지만 저한테 제보를 주신 저의 수강생 대표님 중 한 분, 그분의 강의를 또 들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게 되어서 정말 화가 많이 나셔서 영상 녹화까지 따시고 언급 좀 해달라고 하도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상 내용 따는 건 크리에이터들끼리 비슷비슷하게 다 하는 건 이해합니다. 근데 내용 전체 말투 토시까지 다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쓰는 것도 그래 이해합니다. 해당 영상 댓글에 본인 강의를 팔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영상을 내리셨는지 확인도 저는 안 해봤어요. 크게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비일비재한 일이기 때문인 거죠. 저희 단톡방에 계신 대표님들께서는 이미 전에 있었던 일인 걸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제보 주신 대표님께서 지금도 화가 많이 나 계셔서 제가 영상을 올리겠다라고, 어차피 저도 그렇고 이런 작은 채널들이기 때문에 괜찮다, 저도 이것이 예의라 원하시는 대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잘못하신 겁니다. 그것도 제가 강의를 팔고 있는 동일한 플랫폼에서 같이 강의를 파시는 걸로 압니다. 적어도 메일에 답장이라도 받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2달이 지났지만 아직 못 보셨을 거라고, 제가 보낸 메일을 아직도 보지 못하셨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은요, 제 강의의 몇 개의 내용을 또 그대로 본인 강의 안에 예시까지 똑같이 넣어 두셔서 작년에 또 제보를 받았는데, 누군지 어디서 파는지도 안 물어봤어요. 제가 직접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제보를 해주신 분이 말씀을 드린 건지 강의 내용을 수정했다고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강의판이 좀 더럽네요. 이런 경우에 비난들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마땅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의를 하고 교육생들을 상대로 일정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입니다. 말도 안 되죠. 계약서를 통해 수익을 배분한다. 마치 프랜차이즈 본사가 직영점이 아닌 체인을 주는 형태이지만, 체인점의 경우에는 본사의 지원을 받던 유통을 받아야 하는 거겠죠. 하지만 강의로 인한 체인점의 운영, 이걸 직접적인 수익이 진짜 창출될 수 있도록 운영하시는 유명하신 분들도 꽤나 있으신 것 같아요. 그건 지금 시대의 수익화의 툴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역량이 되지 않는, 유명세도 없는 강사가 시스템만 얄팍하게 배우고 곁눈질로 봐서 교육생과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익을 뜯어가는 경우들이 꽤나 있다고 합니다. 미쳤죠? 미친 겁니다. 이런 건 절대 하지들 마세요.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된 저의 동기는, 저도 아마 유튜브에서 돈 자랑하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사업을 크게 했었고, 누구보다 시장 전체에 안 해본 것이 없이 다 운영해봤습니다. 그러다 크게, 정말 크게, 누구보다 크게 부러졌었고,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일들을 겪었지만 알고 보니 굉장히 비일비재했었던 일이었습니다. 기복이 엄청 심했어요, 저는. 그래도 제 사업체들의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빚더미에서 마무리 끝까지 제 직원들 뿐만 아니라 거래처, 공장 하나부터 10까지 제가 직접 책임을 다 지면서 지금까지 다시 성장을 해오면서 사업을 오랫동안 지속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센스 감각이라는 것이 젊은 층들에게 분명히 밀린다는 생각과 동시에, 영상에서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기업 두 곳의 간부님들과 상장 회사들의 회장님들 및 투자자들에게 저는 엄청 큰 일을 당했었습니다. 너무 힘들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힘들면 힘들다는 말도 안 나옵니다. 눈물도 안 나옵니다. 이성적으로 사람이 완전하게 바뀌며 나처럼 크게 사업을 하며 현금을 굴리던 사람이 굉장히 작았었네. 그냥 어릴 때 미친 듯이 돈 한번 제대로 벌었다가 망하는 애들 중 나도 한 명이구나. 기업의 회장들과 대기업 간부들 앞에 파워조차 없었던 겁니다. 어디에 말할 수도 도움을 구할 수도 없구나. 물론 다 나의 선택이었지만 지금과 같은 인플루언싱 시대에 내가 유튜브 같은 채널이라도 작게나마 자리를 잡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 시점에 일화를 내가 떠든다면 양아치 같은 새끼들한테 이 정도까지는 안 당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면서 유튜브 운영을 생각에 가지고 있었던 찰나에 할 줄 알았던 게 온라인 사업, 도매, 중국 사업 등 기회가 되어 채널을 시작하면서 어쩌다 이렇게 강의까지 오게 되었는데, 편집을 하고 내용을 만들고 자막까지 달고 작년 365일 동안 유튜브 일반 영상에 영상 70개, 강의 내용 2달 동안 140개, 총 210개의 영상을 현업을 진행하면서 만들다 보니 굉장하게 빡세더라고요. 엄청 힘듭니다. 저는 지금도 휴대폰으로 찍습니다. 유튜브 광고 수익으로 돈을 번다는 건 거의 말도 안 되는 소주값 수준이고요. 비즈니스 모델은 필요합니다. 내가 하는 만큼 보상을 받아야지 지속이라는 게 되니까요. 그것도 겪어야 할 능력이겠고요. 온라인 사업하는 분들에게 상품을 판매하기도 애매하고 전자책 강의 이런 걸 제공하게 되는 거죠.
수요층이 형성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상대방이 만족할 정도를 잘 판단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거부감 없이 접근해보는 것이 저와 결이 비슷한 채널들을 운영하는 유튜버들의 계속되는 고민이지 않을까 합니다. 상품 팔아 돈을 버는 것보다 리스크는 확실히 적고 수익은 월등히 좋아요. 하지만 자신을 갈아넣는, 나를 갈아넣는 에너지와 정신적인 부분은 절대로 일반 사업자들이 감당하기는 힘든 부분은 맞습니다. 모든 유튜버 강사들을 욕하지 않아요. 정말 성과나는 좋은 강사분들 많다고 봅니다. 이번에 저도 준비하는 프로젝트는 비용도 저렴하지 않을 것이며 수요층은 물론 있겠지만 환경적으로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이 분명하게 많을 겁니다. 그래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말이 제가 길어졌는데 내용을 정리드리자면 알리, 테무 등 중국 앱의 한국 진출의 링크는 댓글에서 꼭 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각자 판단들 잘 하셔서 대비하셨으면 합니다. 강의에 사기 당하시는 일 없도록 1년, 2년에 인생 망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레어바이스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